자, 여러분들 또 하나의 탈NPM의 맥락인 NPS를 설명을 드릴게요. NPS나 뉴거버넌스나 항상 비교 대상은 NPM이에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그렇죠? NPM과 뉴거버넌스 또는 NPM과 NPS, 요거 비교하는 거죠. 자, 이념적인 기초는 NPM은 경제이론이에요. 경제적인 효율성을 강조하니까. 근데 NPS는 신공공 서비스인데 인간을 강조하는 이런 민주주의나 인본주의적인 마인드죠. 인본주의라는 건 인간이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겹치네요. 아까 뉴거버넌스의 이념적 기초가 뭐였어요? 공동체주의, 참여주의잖아요. 시민사회가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 공통점이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까 뭐였죠? 제가 심화 때 설명드린다고 그랬는데 탈행태주의잖아요. 후기행태주의. 주관적인 의도나 가치를 강조하는, 그쵸? 이러한 다양한 인식론적 기초, 이론적 토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NPM은 공익을 뭐라고 보느냐? 개인들의 총이익이죠. 이게 바로 어떤 의미야? 방법론적 개체주의란 얘기예요. 개인의 이익을 다 합치니까 결국은 전체 공익이 된다는 얘기죠. 또한 합리성도 경제적 합리성이죠. 이 경제적 합리성이 뭐냐면 투입분의 산출이에요. 정부 역할은 방향잡기였고요. 관료의 대상은 국민에 대한 고객이고, 다 했던 얘기예요. 반면에 NPS는 공익을 뭐로 보느냐?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으로 봅니다. 담론이라는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나오는 것인데 주민들의 합의예요. 합의의 결과를 공익으로 보는 거예요. 또한 합리성도 이러한 민주주의나 인본주의, 즉 공동체 참여주의 이런 다양한 가치를 반영한 전략적, 이걸 스트래티직, 전략적 합리성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전략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이 전략적 사고는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민주주의나 인본주의, 공동체주의, 참여주의에 기반한 사고를 말해요.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민주적인 행동을 추구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3번 뒤에. 이 전략적 사고가 전략적 합리성이죠. 그리고 민주적 액션, 행동. 그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관료의 대상은 시민이고요. 여기는 고객이 아니라,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서비스를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고객이다. 여기는 거버넌스 관점에서 능동적인 참여를 하는 시민이에요. 책임도 여기는 시장에 대한 책임이니까 이윤에 대한 거죠. 능률성. 여기는 다양하죠. 다면적이라는 얘기는 다양하다는 얘기야. 법이라든지 지역 공동체 또는 규범, 시민들의 이익까지 책임이 다양하고 다면적이죠. 자, 관료의 동기유발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죠. 기업가 정신이 이윤 추구거든요. 얼마나 돈이 되느냐. 반면에 여기는 뭐예요? 시민에 대한 봉사, 서비스죠. 이게 시민 정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문제 풀어. 이게 이제 NPS의 특징입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대부분. 이건 읽어보시고 지금 다 한 거니까. 자, 문제로 갑시다. 자, NPS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2년 지방직 국어. 자, 민주주의 비판 이론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후기 행태주의예요. 그래서 후기 행태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 맞습니다. 후기 행태주의는 객관적인 실제가 아니라 주관적인 가치나 의도를 강조하니까 과학성이 아니라
기술성을 강조하는 이론이죠. 맞죠? 공익은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하여 대화와 담론. 이게 합의죠, 합의. 영어로 디스코스, 담론. 디스코스라고 하죠. 맞습니다. 자, 3번 잘 보세요. 3번은 이거 뭐예요? NPM이야? NPS야? NPM이죠.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과 경쟁 원리. 이거는 명백하게 NPM이죠. 여기서 NPM을 찾는 거니까 답이죠. 4번, 내외적으로 공유된 조직 내, 조직 밖 협동적인 구조죠. 역시 거버넌스 관점에서 NPS를 봐야 돼요. 그래서 4번도 맞고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 정답은 3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뉴거버넌스와 NPS까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둘 다 별표 하나급이니까 잘 정리하시고, 자, 113페이지로 가시면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왜 여기서 사회적 자본을 다루냐면 거버넌스적 맥락에서 보세요. 이 거버넌스잖아요. 여기 이 협력적 네트워크인데, 이러한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을 구성합니다, 실제.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가 먼저 나올 거예요. 특징도 나오지만 이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신뢰예요. 보세요. 구성 요소. 이건 특징을 정리한 거고,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는 첫 번째가 신뢰고 두 번째가 호혜적인 규범이에요. 이거는 생략해도 됩니다. 세 번째가 네트워크. 이 세 가지가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는 시험에 나올 게 뭐가 있냐면 요거예요. 사회적 자본의 특징. 뭐 별표급은 아니고 동그라미 2개급인데 요 정도 한번 정리합시다. 첫 번째,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보세요.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공공재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공공재. 우리 공공재는 배웠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배타적으로 소유 분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분할 소비 또는 개별 소비가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공동 소비. 분할 소비가 불가능하죠. 자, 근데 봐봐요. 이게 왜 거시적 차원일까? 거시가 뭐였죠? 수준이? 자, 공공재 누가 공급해요? 그쵸. 정부가 수준이 거시야, 미시야? 거시잖아. 사회 국가 수준이니까. 그래서 거시적 특징을 갖는다는 거죠. 요 의미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사회적 자본의 형태,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신뢰가 눈에 보여? 여러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이거 보여?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걸 뭐라고 그래요? 무형.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논점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자본하고 비교하는 게 항상 짝이 나오는 거야, 짝. 뭘까? 경제적 자본. 이 적자는 넣어도 되고 빼도, 여기도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원래 영어로 하면 소셜 캐피탈이거든요. 여기는 이코노믹 캐피탈인데, 자, 경제적 자본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매출액, 또는 소득, 뭐 이윤.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보이죠. 오늘 매출액이 10만 원이야. 10만 원 눈에 보이죠. 내 월 소득이 얼마야? 보이잖아요. 얘는 뭐예요? 무형이 아니라 유형. 무형이 아니라 유형.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자, 사회적 자본은 선순환, 악순환이라는 게 뭐냐? 서로 신뢰하면 할수록 신뢰가 깊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 근데 불신하면 할수록 더욱더 불신. 즉, 좋은 방향으로 올라가면 더욱더 좋아지고 나쁘게 되면 더욱더 악화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두 개가 중요하거든요. 시험에 나온다면. 자, 사회적 자본은 부등가 교환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A와 B가 서로 협상을 하는데 A가 B를 전적으로 신뢰하면 반드시 B가 A를 전적으로 신뢰해요? 아니죠. 조금 신뢰할 수도 있잖아요. 자, 등가예요? 부등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는 양이 같지 않아요. 달라요. 정도가. 근데 경제자본 보세요. 만약에 내가 시장에 가서 A가 B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요. 이게 사과를 파는 가게야. 사과 한 개에 2,000원입니다. 그러면 10,000원을 냈어요. 사과 몇 개를 받을 수 있어? 5개. 사과 5개와 10,000원은 등가야, 부등가야? 등가죠. 혹시 깎아주려나? 뭐 10,000원치 사는데 뭘 깎아요? 그쵸? 결국 등가잖아, 등가. 그래서 경제자본은 등가 교환해요. 교환할 때. 자, 그 다음 또 하나. 사회적 자본은, 자, 신뢰한다고 해보세요. A가 B를 처음 보자마자 신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B가 반드시 A를 처음 보자마자 신뢰해요? 아니죠. 처음엔 신뢰하지 않다가 나중에 서서히 신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동시성을 띠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자본은 부등가 교환이고 비동시성입니다. 근데 경제자본은 봐봐요. 내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10,000원을 내면 5개를 받죠. 그래서 동시성을 띈다는 거죠. 물론 택배 제외. 택배는 거리 때문에 나중에 받는 거지 동시로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14번 121페이지. 이거 되게 7급 문제입니다. 제가 9급과 7급 문제를 한 문제씩 계속 병행해서 내는데 보세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런 9급 문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어요. 사회자본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결사체의 결성과 활동이, 그죠? 자발적인 결사체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2번,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 발전? 아니죠. 물질적 자원은 눈에 보이는 유형이죠. 물질적 자원이 아니라 정신적인 자원이죠. 2번이 틀렸죠. 주요 속성으로는 상호 신뢰, 호혜주의, 호혜, 적극적인 참여, 자발적인 참여. 맞죠? 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통해 지식의 공유와 네트워크의 강화를 그렇다. 정답은 2번. 자, 이러한 신뢰, 보세요. 사회적 자본의 가장 핵심 요소가 신뢰로 봐요. 트러스트. 뭐 이 부분은 그렇게 출제비 더 높지 않는데, 이러한 신뢰를 구성하는 요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투명성. 이게 트랜스페어런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접근성이에요. 얼마나 접근이 용이한지. 이 두 가지가 모두 높을 때 신뢰성이 높다고 봐요. 투명성과 접근성이 모두 높을 때. 둘 다 낮으면 불신. 디스트러스트죠. 투명하게 말하면 투명행정. 투명행정을 뭐라고 그래요? 유리알 행정이라고도 해요. 행정학에서.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참여행정은 참여가 가능한 건데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만 정리하면 투명성을 세 가지로 구분해요. 뭐 시험 문제의 빈도가 높지 않지만 첫 번째가 과정 투명성. 서비스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 투명성의 대표적인 예가
서울시 오픈 시스템이 있어요. 이 오픈이 약자입니다. 온라인 인핸스먼트 뭐 프로시디어 해가지고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시면 확인 한번 해보세요. 몇 페이지냐면 115페이지 보세요. 오른쪽에 용어 사진 나와있죠. 오픈 시스템 The Online Procedure Enhancement for Civil Application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민원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민원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니까 과정 투명성의 예죠. 예를 들어 만약에 결과 투명성의 예가 서울시 오픈 시스템 그럼 틀려요. 알겠죠? 두 번째가 결과 투명성인데 이건 뭐냐면 청렴 계약제 같은 거. 보통 공무원들이 민간 기업과 계약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수의 계약. 1대1로 만나서 수의 계약을 하면은 항상 뭐가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계약의 내용을 청렴하게 공개하는 거야. 자, 계약의 결과를 공개하죠. 계약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죠. 투명하게. 이 결과 투명성.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조직 자체의 투명성입니다. 정부 조직의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알립니다. 이걸 공시제도라고 그래요. 공시제도. 이거는 조직 투명성의 예죠. 이 정도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